자, 동축반전 보세요. 이게 이게 미제인데 시속 460km로 가고 저게 워낙 양력이 좋으니까 안에다가 연료를 많이 실어요. 그래서 장거리예요.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저걸 하게 되면 방향은 두 개고 모델은 세 개란 말이에요. 방향이 두 개라는 얘기 뭐냐. 또 3천마력짜리 엔진 하나 써가지고 K4 하나 만들 거냐. 그건 유인과 해군 무인 두 개 나오죠. 그럼 3천마력 엔진이니까 지금 현재 수리온과 지금 현재 경량 헬기의 중간인 주니어 미들급이에요. 근데 저걸 두 개를 써버리면 3천마력을 KH6000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어요. 그럼 저거는 슈퍼 미들급이 돼요. 지금 엔진 파워만 수리온의 2배인데 저 구조 자체가 저래서 양력으로는 수리온의 1.7배, 1.8배쯤 된다고요. 아니요. 2배, 수리온의 1배 반인데 양력까지 계산하면 수리온의 2배쯤 된다고. 끌어올리는 힘. 무서운 거예요. 저런 거 할 거냐. 개발비는 얼마 드는데. 완제품 가격은 얼마쯤 되는데 한국 육군이 몇 대 사줄 거냐. 한국 산림청이 몇 대 살 거냐. 몇 대 수출할 수 있냐. 누가 책임지고 결정할래? 이런 문제라고요. 앞으로 과연 저런 문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돼요. 저런 고민을 전략적으로 경영층이 못하면 못할수록 회사는 계속 쪼그라지는 거예요. 그런데 돈은 들어와. 그러니까 더 망가져. 배고플 때 쪼그라져 있으면 망가질 게 없어. 근데 돈이 들어오는데 성장을 못해. 그럼 회사가 진짜로 맛이 가요. 자, 정말 어려운 앞으로 그 카이의 결정은 이거겠죠. KF5000. 항속거리 5000마일, 5000km. 제가 이름 달았죠. 그냥 KF5000. 저기 이제 저기 그 아미로 그러니까 쉐이딩이 그림자로 쳐놓은 저 원이 항속거리 2000입니다. 그러니까 저 2000까지는 그냥 날아가서 전투하고 폭격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저거에다 제가 지금 제 사진에 좀 가려졌지만 인도 북동부에 그 인도 국기 걸려 있는데 아르나찰 프라데시 거기서 또 인도에 저런 거 한 200대 팔아서 인도에서 떠버리면 중국은 다 가봐야 돼요. 중국 꼼짝도 못해요. 자, 그래서 정부가 KF5000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다고 쳐요. 저 엔진이 좀 좋아야 돼요. 왜냐면 저건 좀 약하다고요. 비행기가 커지고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저거 나올 때쯤 되면 전기도 많이 써야 될 수 있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NGAD 엔진 XA100은 우리한테 안 줄 거니까 기본 구조는 XA100의 그러한 그 좋은 측면, 즉 그 적응형 사이클, 즉 다시 말해 속도에 맞춰서 정확히 말하면 바이패스 비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어 쪽으로 더 많이 넣냐, 코어 쪽으로 덜 넣냐. 자, 그런 좋은 엔진인데 미국이 그래도 줄만한 가능성이 있는 엔진은 뭐냐? 저는 YF120이라고 생각을 해요. YF120 엔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F22를 개발할 때 YF120과 YF119 사이에 경쟁이 붙어서 YF120은 GE가 제시한 모델이고 YF119는 프레드 & 위트니가 제시한 모델인데 모델의 원리로 보면 GE가 제시한 YF120이 월등했어요.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적응형 사이클이에요. 바이패스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. 그런데 공군이 야 이거 너무 혁신적이야. 그래서 오히려 옛날 기술 방식, 전통적인 방식의 YF119를 채택을 해서 그 엔진이 F22에 쓰인 거예요. 자, 그게 20, 30년 전 일이에요. 그럼 그동안에 그 혁신적이야 라고 해서 공군이 걱정했던 요소들이 보통 소재나 제어에 관한 요소거든요. 그 20, 30년 동안 무지하게 발달했다고요. 그래서 지금 YF120 그 철학이 맞았다로 결정이 나서 그 철학에 의해서 현재의 F-35에 쓰이는 F-135 엔진을 그 F-135는 아까 말씀드린 F-122의 F-119를 대형화시킨 거예요. 135 엔진 그 규격에 딱 맞게끔 YF-120을 철학을 더 확대 적용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게 XA100 엔진이에요. 그게 앞으로 미국의 이번 12월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새로운 그 스텔스 전략 폭격기 겸 네트워크 허브 B-21 그 무시무시한 거기에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이나 몇 년 있다가 발표가 될 그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NGAD에도 적용이 돼요.
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, 이게. 그럼 YF-120은 NGAD의 원형이 되는, 아치타입이 되는 그런 엔진이에요. 그러면 저런 걸 설득을 하려면 누가 나서야겠냐고. 공군 참모총장이요? 여기서 미국의 그 국방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혹은 CIA 사람 혹은 미국 가서 국무부 가서 만나서 뭐 우리 저게 어떻고 우리 지금 국방이 어떻고 저쩌고 해서 저런 거 달라고 해서 둘이서 술이라도 잘못 먹으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갑니다. 간첩이요?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가 정권 잡으면 그런 사람 간첩으로 잡아넣어요. 또 왜 국가기밀 미국한테 얘기했어? 말은 되지. 저거는요, 기업이 치고 나가야 돼요. 특히 미국과 커넥션이 있다 그러면 기업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결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. YF-120 땡겨와야겠다. 땡겨오면서 주의 보고 사실상 새로운 그 YF-120 누보 모델에 XA100에 있는 몇 가지 핵심을 넣어달라 그래야겠다. 땡겨오도록 한번 해보자. 아, 그러면은 미 상원에 누구누구, 미 하원에 누구누구, CIA 누구, 그 다음에 뭐 국방부에 누구, 국무부에 누구, 이렇게 설득하면 되겠네. 이거죠. 그래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해야 된다니까. 부활하는 컨셉, 부활하는 엔진이죠. 지금 저 비행기는 그때 F-22에 밀려가지고 F-25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음에도 밀려서 떨어졌던 노스롭 그루만의 YF-23입니다. 저 컨셉이 지금 보면 뭐냐면 꼬리에 수평 날개가 없잖아요. 수평 날개도 아니고 수직 날개도 아닌 두 개만 뻗쩍 서 있죠. 요새는 다 저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요. 꼬리 수평 날개가 없는. 이제 비행 제어에 자신이 있거든. 저렇게 되면 날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날개가 굉장히 커져요. 기동성도 좋고 날개가 델타익 같이 되면서. 그래서 지금 그 YF-23 옛날에 F-22에 밀려가지고 떨어졌던 그 비행기 컨셉이 NGAD에서 살아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YF-120 엔진 위에 있는 거, 위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, 즉 F-22 엔진을 택하면서 밀려나서 그 탈락했던 GE의 YF-120 엔진이 지금 XA100으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KF5000을 한다면 저 두 개에서 많이 참조해야 돼요. 그리고 엔진은 저 엔진 좀 손본 엔진 갖고 오면 돼요. 저 엔진 크지도 않고요. YF-120이 아마 기본이 한 26,000파운드 나올 거예요. 기본이. 그리고 풀로 갔을 애프터 하나가 35,000 정도 돼요. 그럼 요새 기술 적용하면 기본이 한 28,000, 그 다음에 풀로 갔을 때 37,000까지 저기 누구지? GE랑 한화가 공동 작업을 해서 개량을 한단 만약에 그런 딜이 된다면, 물론 한화가 그럴 때는 내가 이런 비행기 만들면은 국내에 한 200대 팔고 해외에 한 500대 팔 수 있겠다. 인도에 팔고 호주에 팔고 대만에 팔고 일본에 팔고 영국에 팔고 노르웨이 팔고 영국 노르웨이 폴란드 이런 데가 사면 거기는 그냥 그 러시아 신부를 때려버리거든. 덴마크가 저런 비행기 사서 그린란드에 덴마크 공군기지 하면요. 시베리아 그 북극권 다 때려요. 북극해 넘어가지고. 그래서 내가 그런 미국의 초특급 동맹, 이 자유진영의 초특급 동맹들한테만 한 700~800대는 팔 것 같다. 600대나 500대나. 그러면 해볼 만한 거거든. 미국도 설득할 수 있고. 야, 니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NGAD나 니들이 만들고 있는 B-22를 니들이 초특급 동맹한테 못 주잖아, 어차피. 그거 니들이 혼자서 쓸 물건 아니야. 그럼 그거보다 좀 처지는 물건, 좀 유지관리비 적게 드는 거, 우리가 한 700대, 800대 만들어서 이 초특급 동맹들끼리 돌려 쓸게. 좀 오케이 해주라. 하나, 김 회장님. 결심 쓰시면은 미국 설득하십시오. 그게 애국입니다.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. 그런 데가. 즉 다시 말해서 한화가 카이를 인수해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째, 한화가 KF-21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어요. 지금 엔진 F-414 엔진의 핵심 부품을 국내 생산하고 있습니다. GE를 잘 설득했어요. 한화가. 그리고 그 엔진을 GE가 조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화가 조립하고 있어요.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
지금 뭐 전투기 엔진 국산화해야 됩니다. 그거 문재인이가 문승욱인가라는 이상한 인간 내세워 갖고 한 건데요. 지금 엔진 국산화가 급한 데는 미사일 엔진입니다. 그리고 드론 엔진입니다. 저 핵심 전투기 드론, 특히 일회성 드론들, 가미가제로 날아갈 수 있는 드론들. 저 전투기 엔진은 그런 거 아니에요. 전투기 엔진은 훨씬 살벌한 거예요, 저건. 저건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좋고, 또 우리가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좀 이렇게 급하면 꽉 잡아당길 수 있는 브레이크를 미국한테 손잡이를 하나쯤 주는 게 좋아요. 하나쯤 주는 게 좋다니까. 그 다음에 한화가 KF-21에 에이사 레이더 개발하는 게 한화잖아. 그러니까 KF-21가 많아요. 한화가 끼어들어 있는 게. 저 바퀴도 한화죠. 착륙 바퀴. 그것도 아주 핵심 부품이에요. 저거 캐나다 회사랑 라이센싱해서 한화가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. 그 기술 국내화 시켜서. 그러니까 카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. 한화가. 아마 한화가 앞으로 저것도 탈출 좌석도 한화가 라이센싱해서 생산할지 모르지. 예를 들면. 그 다음에 엔진 부품에 미국 회사 커네티컷에 있는 걸 인수해서 그 부품을 GE랑 프레드 위튼에 납품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미국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 거를 납품하고 있다.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하죠. GE랑 특히 강하고 프레드 위튼이나 롤스로이스랑도 강하고. 네, 세 번째, 록히드 마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. 미국 고등 전술훈련기 입찰을 롱마와 함께 하죠. 뿐만 아니죠. 영국에서 자주포 입찰을 들어가고 있는데 영국의 그 조건이 뭐냐면은 자주포를 영국 내에서 조립 생산하라 해요. 그런데 한화가 특별한 그 영국 내 조립 생산 기지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롱마 비행기랑 관계된 조립 생산 그 시설에서 자주포를 조립 생산하기로 하고 그 영국 자주포 입찰 팀 썬더에 영국 롱마 법인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관계가 깊다고요. 네 번째는 앞으로 이제 미국의 군산, 그 다음에 국방부, 군수산업계, 국방부, 국무부, 뭐 CIA, 그 다음에 미국 정치권, 여기를 파고들어서 이제 전투기 엔진의 문제라든지 원자력 잠수함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FA-50에 거기 왜 꼭 레이시언 써야겠습니까? 그럼 우리 두 벌 일 됩니다. 그냥 한국제 그냥 레이더 쓰고요. 거기다 그냥 다 통합할게요. 이런 걸 설득한다든지.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거 생산 수출, 이거 미사일 같은 거 생산 수출할 때 미국이랑 깊게 조율돼야 돼요. 지금 하이마스 보세요. 얼마나 파괴적인 무기인가. 우리 천무가 그거보다 더 파괴적이면 파괴적이지 못하지 않거든요. 지금 개발 이런 거 보면. 그럼 이제 국제 지정학 질서를 흔든단 말이에요. 저런 것들을 미국이랑 잘 협의하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민간 창고가 아주 예민한 민간 창고가 하나 있어야 돼요. 책임 있는 민간 창고가. 저게 4번이라고요. 5번이 뭐냐. 한화의 비전이죠. 기업은 비전만큼 갑니다. 하나는 위성에서 저궤도 위성 완웹이라는 세계적 회사의 10% 주요 주주고요. 그 다음에 위성간 통신, 위성통신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인 영국 페이저를 100% 인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소형 싸위성, 그러니까 지표 관찰하는 위성에서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기 솔루션 갖고 있죠. 위성에서부터 잠수함까지 초연결 전장,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비티 시어터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. 하이퍼 네트워크 시어터인가 뭐 그래요. 하이퍼 커넥티비티 시어터. 그런 컨셉을 갖고 있고 그 컨셉에 맞춰서 그 장갑차, 무슨 전차, 기갑, 뭐 이런 그 전술 차량, 그 다음에 뭐 드론, 그 다음에 저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랑 엮어 넣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주 혁신적 개념을 아마 미국의 다르파나 미군 다음으로 그리고 한국군, 한국 ADD 다음으로 제일 깊게 체화하고 있는 데가 한화란 조직일 거예요. 여섯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이가 지금 두 발로 서기 시작했다고요. 이 카이가 확보한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가능성. 이게 왜 그러냐면 카이가 민간 기업으로 어떤 한기를 박고 달려온 게 아니라 아무튼 뭐 날아다니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든지 간에 국방부에서 프로젝트 나오고 방사청에서 프로젝트 나오는 것마다 했단 말이에요.
근데 이게 자기 기업의 전략적 아이덴티티로 우선순위와 집중 포커스를 정리할 기회가 없이 어느 순간에 그냥 좀 먹고 살만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. 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가능성을 추려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포커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7번째, 이미 전 세계에 걸쳐서 그게 뭐 영국 회사가 됐든 미국 회사가 됐든 록히드 마틴이 됐든 미국의 무슨 핵심 부품 회사가 됐든 영국의 핵심 무슨 그 위성통신 회사가 됐든 이게 어디 분야에 누가 주요 플레이어고 가서 명함 내고 가서 컨택할 만하고 물건 팔러 그 나라 들어갔을 때 로컬 네트워크랑 결합할 수 있고 이거를 갖추기 시작했어요, 이미. 그래서 저는 요 한화가 이런 7가지 이유로 카이를 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. 그래서 한화의 카이 인수를 적극 지지합니다.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야, 그거 공기업이고 국민 세금으로 큰 기업인데 그 재벌한테 그렇게 내주는 거 좀 안 좋은데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 그러세요.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